자, 이제 마지막 강의.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실러버스 얘기할 때, 시간이 남으면 제일 뒤에 가서 패브리케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강의 처음 설계한 대로 이 끝까지 다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차마 예상을 못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의 결정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합 이야기도 하고 밴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디퓨전과 드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선 PN 정션, MS 다이오드도 얘기하고, 모스 얘기하고, 마지막에 모스팻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이디얼 모스팻이 아닌 경우에 모스가 실제 모스는 이상적이지 않지요. 워크 펑션이 금속과 세마이컨덕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차지가 옥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이상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했고, 그 결과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시프트하게 되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지금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안 다뤘고,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더 작고 성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모양도 조금씩 변신을 하고 있거든.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핀팻, 그래서 아주 날씬하고 예쁘게 생긴 트랜지스터가 또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트랜지스터 채널을 이렇게 와이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all around gate 트랜지스터 이런 개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책 찾아보면 돼. 또는 인터넷 뒤에도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강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도 우리 화공과 학생들 중에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될. 화공을 전공을 한 사람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은 프로세스 엔지니어고, 오늘 다루게 될 반도체 제작 공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프로세스를 맡아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든지, 또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든지, 또는 아마 석사나 박사까지 다 한 사람 중에는 새로운 디바이스 구조를 고안해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모든 일을 하려면 이 모스팻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가 필요했던 거고, 오늘은 1시간에 이걸 끝내지만 학부 수준에서 졸업을 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제일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품질 관리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게 되든지, 또는 안전 관련된 일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안전은 없어.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대략적인 아주 간단한 N채널 모스팻의 단면도를 그려놨어요. 여기에 보면 기판이 P 서브스트레이트죠. 따라서 채널은 N채널이 만들어지겠지.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에 앰플, 헤빌리 도프드 N타입, 소스하고 드레인 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에 폴리실리콘 게이트, 헤빌리 도프드 실리콘을 게이트로 쓰는 폴리실리콘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서는 절연체들이 좀 있죠. 여기에 필드 옥사이드라고 불리는 SiO2가 있고, 이 필드 옥사이드는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영역을 정의해주는 옥사이드예요. 이쪽에 필드 옥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전극이 여기 있죠. 게이트 전극, 폴리실리콘. 또 소스하고 드레인 쪽에도 전극이 폴리실리콘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 폴리실리콘의 끝단에는 알루미늄, 진짜 금속이 들어가 있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다이엘렉트릭으로 절연체로 SiO2,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대략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에 웨이퍼 클리닝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웨이퍼 클리닝,
웨이퍼는 25장, 보통 25장이 하나의 카트리지 안에 들어가 상태로 팔아요. 그래서 요 모양이 지금 카트리지에 웨이퍼 한 장 들어있는 게 아니고 25장이 요 뒤로 쭈루룩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느 용액에 담궈. 그래서 여기서 세척을 해요. 이 세척하는 목적은 오게닉을 제거하기 위한 거야. 처음에 세척은. 그래서 글씨가 명확하게 안 보이네. 황산, 과산화수소수, 그 다음에 물, 얘네들로 만들어진 용액이에요. 여기에다가 담갔다가 세척을 특정한 시간 동안 있고 꺼낸 다음에 DI 워터에 담가서 린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용액에다 담가요. 두 번째 용액은 옥사이드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옥사이드는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리콘은 공기 중에 놔두면 자연 산화막이 생겨요. 그래서 네이티브 옥사이드 제거하기 위한 용액에 담그는데 이때 주성분은 그 불산이에요. 하이드로진 플로릭 애시드. 불산 물 이게 섞여 있는 용액에 담가 가지고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고 또 다시 DI 워터에 집어넣어서 린싱을 하고 그리고 나서 3분 용액에다 또 담궈. 3분은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파티클이 왜 있을 수 있냐 하면 그 웨이퍼를 만들 때 초크랄스키 방법으로 인곳을 만든 다음에 슬라이싱을 하고 한쪽 면을 폴리싱을 한다고 했었죠. 뺀질뺀질 광이 나게. 우리 강의 가장 앞부분에 가서 웨이퍼 보여줬었잖아. 유리처럼 반짝반짝 했었죠. 그게 뭐 약품을 칠해서 반짝반짝하게 한 게 아니고 결정면이 아주 플랫하게 폴리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뭔가 파티클들이 거기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파티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하고 과산화수소수 수용액 여기다가 또 담가요. 이게 다 지금 수용액들이에요. 여기다 담가서 제거하고 또 린싱하고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메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하고 과산화수소수 물이 담겨 있는 용액에다 또 담갔다가 또 DI 워터에 넣고 린싱하고 회사마다 이때 사용하는 케미컬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게닉 제거하는 용액, 네이티브 옥사이드 제거하는 용액, 파티클 제거하는 용액,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메탈들 제거하는 용액을 써요. 이 메탈 제거하는 거 똑바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옥사이드에 이모바일 아이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린싱이 다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이게 웨이퍼였다면 린싱하기 전에는 웨이퍼를 물에다 담갔다 빼면 물이 비교적 잘 퍼져요. 왜냐하면 표면에 네이티브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SiO2인데 표면에 O2만 있는 게 아니고 OH도 있어요.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비교적 친수성 펑셔널 그룹이기 때문에 물이 쭉 퍼져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중간에 우리가 옥사이드 다 제거했잖아. 따라서 현재 웨이퍼는 실리콘만 표면에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SiO2가 없어. 따라서 이 웨이퍼는 물에다 담그면 물방울이 쭉 퍼지는 게 아니고 대굴대굴 다 떨어져요. 이 표면이 하이드로포빅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하이드로포빅한 웨이퍼들이 이제 25장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상태가 되고 얘를 스핀 드라이어라는 거에다가 집어넣고 문 닫은 다음에 돌리면 이게 회전을 해요. 그냥 짤순이에요.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 수영복 물 뺄 때 그 다음에 뭐 뚜껑 닫으면 윙 돌아가고 빼면은 다 말라 있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빙글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쭉 말려가지고 웨이퍼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스핀 드라이어고 이게 소위 웨스테이션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수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죠? 각각이야. 1번 수조 담갔다가 린싱하고 2번 수조 담갔다가 린싱하고 3번, 4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웨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질문. 클리닝 질문. 자, 그 다음에 옥사이드. 처음에 이제 서멀 옥사이드 얘기를 하는데 이 서멀 옥사이드는 서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옥사이드를 사람들이 그냥 서멀 옥사이드 이렇게 불러요. 서멀 옥사이드는 서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옥사이드고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무식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인데
산소나 물이 있으면 고온에서 얘네들이 반응해갖고 SiO2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O2를 집어넣어가지고 고온에서 압력은 1기압이에요. 대기압.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갖고 수증기예요. 그냥 액체물이 아니고 고온에서 수증기를 집어넣어갖고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옥시데이션이 있는데 요거를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라고 부르고 요걸 웻 옥시데이션. 이거는 수분이 없어. 그래서 드라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축축하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웻 옥시데이션 이렇게 불러요. 둘 다 압력은 엄청 높아요. 거의 1000도 가까운 뭐 한 800에서 한 1000도, 1200도 한 이 정도 되는 온도예요. 굉장히 높고 압력은 다 1기압이야. 장치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웨이퍼가 이게 대충 봐도 거의 한 100장은 돼 보이네. 웨이퍼를 이 시뻘겋게 보이는 퍼니스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뚜껑 닫았지. 캡을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O2를 공급하든 수증기를 공급하든 해갖고 실리콘을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애초에 클리닝 공정이 끝나고 나면 실리콘이 이 점선인 데까지 있었어요. 실리콘이 여기까지였어. 예를 들면 이게 4인치 웨이퍼라면 8인치 웨이퍼라면 실리콘 웨이퍼 두께가 대충 한 800 마이크론 정도 돼요. 800 마이크로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00 마이크로였는데 내가 서멀 옥사이드를 5000 옹스트롱, 예를 들면 0.5 마이크론이죠. 5000 옹스트롱이면 5000 옹스트롱을 서멀 옥시데이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두께를 재면 이건 5000 옹스트롱이에요. 하지만 애초에 실리콘이 있던 표면으로부터 자라난 두께는 대충 절반 이하 위로 자라고 절반 이하 밑으로 자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표면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산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실리콘이 SiO2로 바뀌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SiO2가 만들어진 이 계면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계면이 SiO2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옥시데이션 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바깥에서 안으로 산소나 수분이 확산돼서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옥시데이션 되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나중에 가서는 두께의 증가가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돼버려요. 어찌됐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계면보다 밑으로 SiO2가 생기고 위로 SiO2가 생긴 것처럼 결과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만약에 웨이퍼의 두께가 800 마이크론이었다라고 하면 서멀 옥사이드 0.5 마이크론을 키운 다음에 두께는 800.5 마이크론인 것이 아니고 대충 800.3 마이크론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위로 대충 반만인데 뭐 한 6대4 정도로 위로 좀 더 많이 두께 증가가 있고 밑으로 파들어간 이런 모양이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 이게 서멀 옥시데이션이야. 이거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서멀 옥시데이션? 두께 재는 걸 얘기 안 했네. 이런 거 두께 재는 거로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우리 연구실에 놀러 와요. 거기 두께 재는 장치가 있어요. 엘립소메터라 그래가지고 타원 평강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방막을 만들고 나면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그 방막이 만들어졌는지 두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로 뭐 엘립소메터를 쓰든지 또는 빛의 간섭을 이용을 해서 두께 재는 또 장치를 쓰든지 써요. 반도체 공정에서 각 단계마다. 그런데 이 서멀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엘립소메터로 재면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자, 엘립소메터는 넘어가고 그냥 서멀 옥시데이션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은 뭐냐?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앞에서 보면 SiO2 말고도 서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SiO2 말고도 또 다른 SiO2가 있었고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도 있었고 그랬죠. 걔네들을 보통 CVD로 만들어요. CVD는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의 약자고 얘네들로 만드는 애들은 우리가 제일 앞에서 보여준 그림에 의한
그림에 있는 예를 갖고 얘기하면 SiO2, 서멀 옥시데이션 한 거 걔 말고 그 위에 있던 또 다른 SiO2, 그리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리고 폴리실리콘, 우리 전국으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이런 애들을 CVD로 만들어요. CVD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기체 상태의 프리커서들이 고온에서 화학 반응을 해서 방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을 해서 어떤 프로덕트 만들어내는데 익숙하지요. 그렇죠? 프로덕트가 기체일 수도 있고, 프로덕트가 액체일 수도 있고, 프로덕트가 고체일 수도 있죠. 그리고 프로덕트가 고체인 반응은 반응을 시키고 나면 침전이 막 떨어지잖아. 그지? 수용액에서 반응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지금 이 CVD는 뭐냐 하면 프로덕트가 고체예요. 리액턴트는 기체고, 기체에서 고체를 만드는 반응인데 그 고체가 침전이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뜨겁게 데펴진 기판 위에서 고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CVD고, 만들려고 하는 방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프리커서, 원료가 달라져요. SiO2는 실리콘 프리커서로 이 사일렌이라고 하는 SiH4, 요거는 쉽게 기화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산소 소스로는 O2를 쓰고, 뭐 온도는 뭐 높을수록 더 좋은 SiO2를 만들 수 있지만 대충 한 450도 정도면은 무난한 SiO2를 만들 수 있어요. 부산물로 아마 수소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요거는 요 위에 있던 사일렌에서 수소 2개를 클로린으로 치환시킨 놈이에요. 요거를 다이클로로사일렌이라고 부르는데, 다이클로로사일렌과 암모니아 기체죠. 암모니아 수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암모니아 수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많이 용해되어 있는 그게 암모니아 수죠. 암모니아 자체는 기체예요. 자, 그래서 요런 애들을 써서, 요건 좀 온도가 더 높네요. 750도. 그러면 요런 방막이 만들어진다. 부산물로 HCl, H2 이런 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얘하고 프리커서가 똑같아요. 똑같아. 다만 산소 없이 온도를 더 많이 올려주게 되면 실리콘이 만들어져요. 실리콘. 이때 도핑을 하고 싶으면 뭐 도핑을 하기 위한 프리커서를 가스로 함께 공급을 해줘도 되고, 또는 실리콘 방막을 만든 다음에 뒤에서 얘기할 확산이나 뭐 임플란테이션을 가지고 도핑을 해도 되고, 근데 아마도 그 도핑 가스를 같이 넣어주겠죠. 자,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 하는 장치는 이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앞에 서멀 옥시데이션은 압력이다 대기압이었죠. 대기압이었는데 CVD는 대부분의 경우에 진공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CVD도 Atmospheric Pressure CVD, APCVD라 그래서 대기압에서 하는 CVD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진공에서 하면 할수록 더 순수하고 깨끗한 방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진공에서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 인렛이 있고 여기 이그조스트가 있죠. 이 이그조스트 쪽에 진공 펌프가 달려 있어요. 우리 연구실에도 가면 한쪽 방에 방음실이 있어요. 그 방음실 안에 이 진공 펌프들이 잔뜩 들어있어. 방음실 바깥에 이런 CVD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CVD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뭐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이나 그 반응공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네들이 흡착이 일어나고 이 가스 페이지에서 표면에 흡착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여기서 얘기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프로덕트가 고체로 방막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 프로덕트들이 뭐 탈착을 하고, 만약에 온도가 높다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크리스탈라이즈도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방막 중에서 방막을 만든 다음에 비교적 크리스탈라이즈 되는 녀석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쉽게 크리스탈라이즈 되지 않아요. 훨씬 더 높아야 돼, 온도가. 그래서 얘네들은 만들면 아모포스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폴리크리스탈라인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서멀 옥시데이션 있죠. 서멀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SiO2도 결정질이 아니에요. 그것도 비정질이에요. SiO2 이런 녀석은
결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한 1400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예, 1400도 너무 높나? 추측컨대 한 1100도 이상. 1100도 이상. Al2O3라는 놈도 굉장히 결정화시키기 힘든 놈인데, 걔도 뭐 한 1000도 되면 조금씩 결정화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SiO2도 한 1100도 이 정도 되면 결정화되지 않을까 싶네. 정확하진 않아. 숫자는. 하여간 서멀 옥시데이션 한 거는 비정질이에요. 방금 설명한 CVD하고 이제 비교되는 개념으로 피지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PVD 이렇게 부르는데, 몇 가지 얘기만 더 합시다. CVD에서. 이 CVD라는 이 용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CVD 앞에 뭐 APCVD,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압에서 하는 Atmospheric Pressure CVD라는 얘기고, 또 LPCVD, 그러면 Low Pressure, 진공폭포 하는 CVD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APCVD, 뭐 LPCV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용하는 화학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또는 서멀 CVD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순전히 열이다라고 하면 서멀 CVD인 거고, 열은 일부 사용을 하고 플라즈마라는 그 또 다른 에너지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플라즈마 인핸스드 CVD, 그래서 PECVD 이렇게 불러요. 비슷하게 이 PVD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어떠한 그 증착 방법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는데, 화학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방막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그냥 다 통칭해서 PV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있는 Thermal Evaporation, E-beam Evaporation, Sputtering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막들은 뭐 여러 가지 방막을 사실은 만들 수 있지만 주로 쓰이는 것들은 메탈 방막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림에 있었던 알루미늄 같은 녀석들, 이 알루미늄 방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이 스퍼터링 같은 PVD 방법이에요. 이 알루미늄 방막이 왜 필요하냐 하면 배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트랜지스터하고 트랜지스터 뭐 연결하고, 또 바깥에 리드 프레임 쪽으로 또 연결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선을 해야 되는 목적 때문에, 또는 층간에 연결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금속을 방막화하는데 그걸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먼저 서멀 이베포레이션부터 설명하면 세 가지 다 진공 장비를 쓰는 거예요. CVD 할 때보다 진공도는 더 좋아요. CVD 할 때는 그 압력이 대충 수토로 또는 수십 토로 이 정도인데, 얘네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울트라 하이 베큐음을 쓰기도 하는데, 서멀 이베포레이션은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방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그 보트라고 불리우는 크루서블에다가 알루미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알루미늄을 그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사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요거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이 보트를. 요걸 가열을 하면 이 바깥에는 굉장히 진공도가 높거든. 그럼 높은 진공인 상태에서 여기가 가열이 되면 얘네들이 기화가 돼 갖고 날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학 시간에 그 mean free path 배웠죠? 그지? mean free path 배웠죠? 따라서 여기가 높은 진공이면 mean free path가 길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진공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그러니까 고진공, 토르로 얘기하면 낮은 값의 토르를 갖게 되면 mean free path가 미터 스케일을 갖게 돼요. 그래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루미늄이 이렇게 총알처럼 날아와서 여기다 기판을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이 기판에 알루미늄들이 와갖고 이렇게 붙게 돼요. 마치 겨울철에 눈 뭉쳐갖고 벽에다가 던지면 눈이 저기서 딱딱 붙죠. 그런 것처럼 알루미늄들이 기판에 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증착되는 두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기에 QCM이 달려 있어요.
QCM도 우리 물리학 시간에 배웠죠. 쿼츠 크리스탈 마이크로 밸런스라고 어떤 물질이 거기에 붙으면 이 프리퀀시,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가 바뀌게 되고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가 바뀐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무게가 증가했는지 나노그램까지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QCM을 가지고 무게를 모니터링을 해서 만들어지는 방막의 두께를 얘가 디스플레이 해줘요. 현재 두께가 얼마나 증착됐다라고. 이런 장치를 이제 서멀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에너지원이 여기서는 이 보트를 가열을 했었죠. 전기적으로 가열을 한 거예요. 전기적으로 가열을 한 건데 여기서는 비슷하게 생긴 보트에다가 크루서블에다가 알루미늄을 넣는데 그냥 디립다 얘를 가열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그 일렉트론 빔을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론 빔이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가면 전자가 이렇게 가지 않고 휘어서 일로 와요. 왜냐하면 여기다 볼티지를 걸어놓거든. 이쪽에다 플러스 볼티지 걸어놓으면 전자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전자 가지고 얘를 땡땡땡땡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기화가 돼서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붙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울트라 하이 베큐um처럼 진공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말하고 이게 어폐가 있는데 토르로 얘기했을 때 숫자가 작아지는 쪽, 그걸 고진공이라고 하니까 높은, 좋은 진공도, 어느 건 나쁜 진공도인가 그럼? 아이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냥 이베포레이션이에요. 단순하게 그 금속을 이베포레이션 시켜서 걔가 기판에 들러붙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QCM이 달려 있어서 시크니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퍼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퍼터링이라는 게 좀 광범위하게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에도 균일한 방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퍼터링도 진공 장비인데 얘네들에 비하면 진공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플라즈마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오나이즈드 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오나이즈드 가스.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형광등 안에서 벌어진 이 형광등 안에 있는 가스 상태, 이것도 일종의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알곤 플라즈마를 쓰는데 위에 타겟이 있고 밑에 기판을 올려놓는 그 서브스트레이트 홀더, 서셉터라고 불리우는 뭐 하여간 기판을 올려놓는 판때기가 있어요. 여기를 그라운드 잡고 여기다가 플러스 포텐셜을 건 거예요. 볼티지를. 그러면서 여기다 알곤 가스를 집어넣어주면 마치 형광등 켜지듯이 여기에 불이 켜져요. 램프가 켜지는 것처럼 실제로 불이 켜져. 그 램프 색깔은 정육점에 있는 그 보라색 빛깔 나는 그 색깔하고 비슷해요. 그럼 보라색 빛깔 나는 불이 켜지게 되고 빛이 켜지게 되고 여기 이제 그 플라즈마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그라운드고 여기에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는데 이 플라즈마 안에 알곤 플러스와 일렉트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곤 플러스가 어디로 가속되겠어? 이쪽을 향해서 가속되겠죠. 여기 그라운드인데 이쪽에 플러스 볼티지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일렉트로드를 향해서 디립다 가서 얘네들이 부닥쳐요. 디립다 가서 부닥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일렉트로드, 얘를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을 증착하고 싶으면 이 일렉트로드 자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드를 증착하고 싶으면 이거 자체를 골드로 만드는 거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알곤이 알루미늄을 때려서 그거를 맞고 튀어나온 알루미늄, 걔네들이 이 기판에 증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막이 만들어져요. 이와 같은 방법을 스퍼터링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스퍼터링은 8인치 기판에다가 증착을 한다고 하면 8인치 기판에 균일하게 증착을 하기 위한 타겟의 크기도 엄청 커져요. 타겟 8인치가 돼야 돼. 대개의 경우. 장치를 특별하게 고안하지 않는 이상 기판이 8인치면 타겟도 8인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면 골드를 증착하는 스퍼터다. 그러면 8인치짜리다. 그러면
위에가 8인치짜리 골드가 있는 거야. 그것도 두께도 이렇게 두꺼운. 근데 장치를 한참 쓰고 나면 골드가 점점점 파일 거 아니에요, 위에가. 그러면 그 교체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교체하려고 떼고 새 거 갖다 낄 거잖아요. 이 남은 골드. 그것만 해도 가격이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